네, 다음 살펴볼 선수는 이제 이 9번 픽으로 지명이 된 CJ 핸더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플로리다 출신의 코너백이 되겠고요. 잭슨빌 제규어스가 이 선수를 데려갔습니다. 일단은 잭슨빌이 라이언스가 갖고 있던 3번 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하지만 결국 이제 트레이드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원래 자기들의 픽인 9번 픽에서 이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핸더슨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발목 부상 때문에 이 좋은 기량을 만개하지는 못했지만 2018 시즌에 이제 이미 이제 1라운드 상위권에 뽑힐 만한 실력을 보여줬었고, 근데 역시나 그 부분을 기반으로 9번에 이제 선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몇몇 스카우트들이 3번에 지명됐던 제프 오쿠다보다 더 좋은 그런 평가를 내렸을 만큼 이 선수가 이제 제일런 램지와 AJ 보우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당장 제일런 램지급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아니죠. 네. 네. 뭐 그렇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그 잭슨빌이 지금 수비를 리빌딩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그 핵심 피스로 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J 핸더슨 선수가 뛰었던 플로리다 게이터스의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토드 그랜텀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가르쳤던 코너백 중에 최고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90년부터 코치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코치를 하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코너백 중에 최고라는 평가는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정말 뛰어난 선수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주는 말인 것 같고, 이 선수가 받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선수의 신체 사이즈가 185c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너백 치고는 작지 않은 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40야드를 4.39에 뛰는 이제 스피드와 함께 상대를 커버하는 스킬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잭슨빌의 탑 코너를 차지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탑 10 드래프트 픽에서 2명이나 이제 코너백이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NFL이 점점 이 패스 친화적인 리그로 가기 때문에 이제 리시버들의 가치도 높아지고 이제 그 리시버를 막아야 되는 코너백들의 가치도 이제 덩달아 올라간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에서 CJ 핸더슨 선수를 뽑아갔고요.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뽑아간 제드릭 윌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뭐 여러 사람들에게 최고의 오펜시브 태클로 꼽혔던 선수였습니다. 뭐 사실 다음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 미카이 벡튼 이 선수가 이제 실링은 더 높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잠재력,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완성도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건 이 제드릭 윌스 주니어였어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앤드류 토마스가 먼저 뽑혔고 이 윌스는 뭐 두 번째로 이제 클리블랜드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선수가 10번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10번까지 내려온 이 제드릭 윌스를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굉장히 잘 줍줍했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뭐 트레이드 픽업을 하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순번에서 이 넘버원 오펜시브 태클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던 윌스를 뽑았다면 뭐 브라운스는 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브라운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오펜시브 라인이 좀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스킬 플레이어들을 이제 살리지 못했다. 네. 뭐 이런 좀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오프 시즌에서 그 테네시의 잭 콘클린을 앞서 영입했고, 예. 그다음에 드래프트에서 이 제드릭 윌스를 영입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양쪽 그 오펜시브 태클을 모두 수준급의 선수들을 갖추게 됐어요. 예. 베이커 메이필드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어졌다. 스킬 플레이어들 원래 화려했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까지 이렇게 빵빵하게 갖춰졌으니까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가 자신의 실력을 뭐 증명하고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뭐 리시버도 맞춰놨지, 라인도 맞춰놨지.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후반에 이 카리만투 선수가 합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닝백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다 갖춘 브라운스에 이제 쿼터백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0년대 팀을 얘기할 때 이 브라운스의 전설적인 오펜시브 태클이었던
조 토마스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 선수가 결국 플레이오프를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말았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 토마스의 후계자가 될 만한 제목이 바로 이 제드릭 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파워, 스피드, 테크닉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굳이 이 선수의 이제 단점을 꼽아보자고 하면 뭐 페널티가 조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순간순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면서 사실 이제 뚫리지 말아야 될 순간들에서 이제 약간 실수들이 나온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예. 브라운스가 또 이렇게 기강이 이렇게 좀 해이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뚝배기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네. 있죠. 혹시 이제 이런 팀 분위기에 젖어서 이 제드릭 윌스가 좀 집중력을 놓는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그 대학 시절에도 이제 왼손 커터백이었던 투아의 블라인드 사이드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뛰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프로에서는 레프트 태클로 좀 정착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좀 현지 언론들 이제 뭐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 레프트 태클을 픽을 했습니다. 다음도 역시 오펜시브 태클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11번에 뉴욕 제츠가 메카이 벡튼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루이빌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이고요. 뭐 이 선수는 이제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이 NFL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이 피지컬 대장을 모을 만큼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이즈가 201cm에 165kg이거든요. 현재에서는 맘모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선수를 표현을 할 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큰 선수고 뭐 괴물 중에 괴물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맘스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그냥 뚱뚱하고 크고 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컴바인 기록을 보면 40야드를 5.1초에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정도의 거구가 40야드를 5.1초에 뛴다? 상식적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스피드까지 갖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뭐 엄청난 피지컬 그리고 준수한 스피드가 이제 이 선수의 실링을 뭐 높게 평가하는 그런 좀 주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어쨌든 이 책으로 이제 40야드를 5.1초에 뛴다는 것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괴물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뉴욕 제츠의 단장인 조 더글라스가 지난 시즌 이제 단장으로 새롭게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샘 다놀드 선수의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샘 다놀드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 다놀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이번은 이제 FA 시장에서 새롭게 오라인을 이제 좀 구성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카이 벡튼 선수까지 드래프트를 하면서 그 약속을 좀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래프트 중계를 보신 팬분들은 아마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이 미카이 벡튼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에서 센터를 이제 했던 영상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농구는 굉장히 활동량도 많고 뭐 점프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구의 선수들이 좀 하기 쉽지 않은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뭐 충분히 소화를 했다는 거는 이 선수의 어떤 뭐 스피드나 그다음에 뭐 그런 운동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학 시절 경기 장면들을 보면 뭐 상대 그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을 뭐 이렇게 그냥 제어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밀어서 그냥 넘어뜨려 버리고 그냥 제압한다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가 이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게 완전히 그 상대를 이제 뭉개버리는 뭐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그 트럭을 또 미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선수의 이제 파워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샘 다놀드 선수가 굉장히 좀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 선수를 보호해줄 이 오라인이 좀 새롭게 형성이 된 만큼 다놀드 선수도 이전보다는 더 좋은 기량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저희가 메카이 벡튼에 대해서 이제 실링이 가장 높은 선수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 그 태클로서의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좀 세밀한 테크닉은 좀 부족한 원석에 가깝다는 좀 평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제츠 성적 그리고 다놀드의 어떤 성적도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그 대마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드래프트 전에 이제 그런 약물 검사에서 대마초 복용 사실이 좀 드러났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에서 좀 밀려나는 게 아니냐 뭐 했지만
뭐 전체 11번 픽이면 사실 그 팀들은 뭐 그거를 크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카엘 벡튼도 인터뷰에서 이제 단 한 번의 실수였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또 분명히 반성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제츠에 가서는 또 이제 성숙한 프로 선수로서의 모습만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메카이 벡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혼돈의 드래프트가 시작이 됐죠. 바로 이 선수부터 출발이 됐는데요. 12번째로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에 지명이 됐던 헨리 럭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엘라베마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고요. 정말 이 팀은 라스베가스로 옮겨갔지만 레이더스는 여전히 레이더스였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만 위원도 이제 이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레이더스 다운 픽이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도 잘 몰랐는데 이즈만 위원이 좀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걸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면 이 지금은 그 레이더스의 구단주가 마크 데이비스라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전에는 그 아버지 알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제 구단주를 했었는데 그 알 데이비스 구단주 당시부터 이 스피드가 뛰어난 리시버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팀들의 평가와는 조금 다른 잣대로 이 리시버들을 평가하고 드래프트를 했던 역사들이 분명히 길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일종의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따라서 이번에도 그 사실 와이드 리시버 풀이 굉장히 좋은 드래프트를 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뭐 CD램, 제리 주디 뭐 이런 선수들을 필두로 굉장히 좋은 리시버들이 많았는데 이 레이더스의 선택은 헨리 럭스였습니다. 네. 뭐 40야드 기록이 4.27이니까 이 선수가 이제 40야드 기준으로만 따지면 타이리ክ 힐보다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번 그 컴바인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어쨌든 빠르기는 하지만 이 엘라베마의 이 제리 주디 선수보다 밀렸던 선수였고 리시빙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이 선수는 그 넘버 2 리시버도 못 되는 선수였거든요. 뭐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17시즌에 229야드로 팀 내 3위, 18시즌에 741야드로 또 역시 3위, 그리고 19시즌에도 746야드로 또 3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대학 시절 3년 동안 내내 팀의 이제 넘버 3 정도의 기록을 내는 리시버였는데 이 NFL 드래프트에서는 그 리시버 풀에서 첫 번째로 지명이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이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 픽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선수가 어쨌든 빠르게 뛰면 뒷볼을 던지는 쿼터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픽을 조시 제이콥스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수비들을 좀 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시 제이콥스에게 좀 쏠리는 그런 이제 상대 수비의 그런 뭐 집중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아까 뒷볼을 던질 수 있는 쿼터백이 있느냐 일단 데리카와 마커스 마리오타가 있는데 네. 뭐 어느 정도 헨리 럭스와 궁합을 맞출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 어쨌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헨리 럭스를 뽑으면서 이 혼돈의 드래프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레이더스의 존 그루든 감독과 그 메이옥 단장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저희가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뭐 두 분 모두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특히 메이옥 단장은 어쨌든 드래프트 전문가라는 또 구루자. 네, 뭐 그렇게 인정을 또 받고 있는 분이니까 뭐 저희 혹은 또 이제 다른 그 현지 전문가들이 또 보지 못한 것들도 뭐 봤을 수 있다. 뭐 일단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헨리 럭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이제 혼돈의 드래프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다음에 바로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13번 픽이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갖고 있던 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너스가 이제 디프레스트 버크너 선수를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로 보내면서 이 픽을 이제 반대급부로 받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13번을 원래 샌프란시스코 지명을 해야 될 차례였는데 14번에 있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한 단계 트레이드업을 해서 이제 13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라운드 13번과 7라운드 245번 픽이 1라운드 14번 그리고 4라운드 117번 픽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픽 한 단계를 올라가면서 4라운드 7라운드를 바꾼 격이에요. 뭐 템파베이는 이제 그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하는 게 이제
지상 과제였잖아요. 예. 일단 이 톰 브레이디 선수를 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오펜시브 태클 그 4대장 중에 이제 워프스 한 명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나이너스가 지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이 이제 트레이드업을 해 와서 그 마지막 워프스를 이제 뺏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뭐 4라운드 픽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한 단계로 올라와서 이 마지막 남은 태클 4대장 중에 한 명을 이제 뽑아갔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쫄픽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앞서 이 디퍼런스트 버크너 선수를 1라운드 지명권과 이제 맞교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명권이 1라운드 한 장이 아니라 1라운드, 4라운드 이 두 장이 된 격이 됐습니다. 뭐 나이너스는 이제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뭐 템파베이도 뭐 아까 뭐 쫄픽이었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목 드래프트 단계에서는 그 오펜시브 태클 4대장이 이 모두 13번 이전에 모두 뽑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사실 전망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템파베이가 이 중에 한 명을 뽑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뭐 생각보다 크지 않은 대가로 결과적으로 이 오펜시브 태클 4대장 중에 한 명을 낚아챘기 때문에 네. 뭐 템파베이는 만족스러운 1라운드를 보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 픽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 어떤 다른 팀이 이제 트레이드업을 해서 올라오는 게 좀 경계가 됐었던 것 같은데 좀 기다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제 만약은 없는 거지만 네. 만약에 그 픽 트레이드업을 하지 않았다면 또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뭐 상상하는 것도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템파베이가 톰 브레이디 선수를 데려간 만큼 이 오라인을 좀 확실하게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드러냈던 픽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 선수는 이제 랩 태클, 라이트 태클 모든 이제 양쪽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라이트 태클로 뛸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해요. 뭐 이 선수는 이제 뭐 미카엘 벡튼 정도의 실링, 그다음에 이제 앤드류 토마스 정도의 완성도는 좀 없는 선수라는 평가였지만 그래도 이 40년의 대시에서 4.85초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번 시즌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 중에서는 전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피드를 또 갖춘 선수니까 네. 이 브래디를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스피드도 갖췄는데 이 선수는 이제 뭐 유연성과 힘도 다 갖춘 선수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그 주 레슬링 챔피언 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레슬링을 하는 선수들이 근지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유연성이나 파워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드래프트 중에 이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 재밌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그 수영장 안에서 보통 이제 수영장 바깥쪽으로 나오려면 이렇게 짚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수영장 안에서 이걸 짚지 않고 점프를 해서 수영장 네네, 바깥으로 맞습니다. 뛰어나오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좀 걱정. 네. 약간 그런 조마조마한 아, 마음으로 그렇죠.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물 속에서 사실 그 굉장히 이제 저항이 심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순수하게 점프력만으로 그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예, 예, 참 어마어마한 이 운동 능력을 뽐냈던 이 트리스탄 월프스 선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13번에 있다가 14번으로 트레이드를 해서 내려간 샌프란시스코 49ers입니다. 자본 킨로우 선수를 이제 뽑았는데요. 이 선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7번 픽에서 데릭 브라운이 뽑혔고 네, 그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는 이제 두 번째 가는 재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제이본 킨로가 이제 나이너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그 디포레스트 버크너 선수를 이제 보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이 선수가 당장 버크너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이제 버크너는 이제 장기 계약 그리고 고액 연봉을 지급해야 되는 선수였다고 한다면 네, 이 킨노는 그 루키 계약에 이제 묶여 있는 선수니까 훨씬 더 저렴하고 젊은 선수로 이제 갈아 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예. 결국 이제 그 자신들의 강점이었던 D 라인을 여전히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한 나이너스인데
에릭 암스테드랑 이제 닉 보사 옆에서 이 선수가 또 계속해서 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있다면 이 킨로도 이 NFL 무대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나이너스는 뭐 와이드 리시버를 먼저 뽑지 않겠느냐는 사실 예상이 있었잖아요. 예. 뭐 레이더스가 헨리 럭스를 뽑아주면서 사실 CD 램이나 제리 주디가 모두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팬들은 이제 CD 램이나 제리 주디 선수를 좀 영입하기를 희망했던 것 같은데 나이너스는 사실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일견 좀 이해가 가는 점은 뭐 19 시즌에도 나이너스의 경기를 보면 패스 공격보다는 이제 러싱 공격 위주의 그 오펜스를 꾸려갔던 바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이 리시버의 중요성이 조금 낮은 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아마 또 1라운드 후반에는 또 리시버를 뽑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강점을 좀 극대화하는 데 먼저 좀 집중을 했던 나이너스고, 이 제이본 킨러 드래프트 과정에서 좀 재밌는 장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킨러가 이제 지명됐다는 발표를 듣고 나서 뭐 이제 가족들이 기뻐하는데 네. 그 앞에 아버지가 사실 소파에 혼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 바닥을 구르는 리액션을 맞아요, 네.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좀 소소한 재미를 줬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제본 킨로 선수를 뽑았던 나이너스였고요.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예, 알라바마의 와이드 리시버 제리 주디를 이제 뽑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좀 눈길이 갔던 거는 이 존 엘웨이 단장의 세계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현역 시절에, 또 하나는 이제 단장으로서 이제 받은 트로피죠. 글쎄요, 그게 이제 그 공간에 원래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 드래프트를 맞아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드래프트를 위해서 갖다 놓은 트로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웩 이런 느낌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정작 머슨 킹스베리가 더 있었죠. 아무튼 이제 이 제리 주디 선수는 알라바마 출신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통산 기록했던 성적이 2,742야드였습니다. 이게 학교 와이드 리시버의 통산 기록 중 최다라 그래요. 리시빙 야드 신기록을 세웠던 제리 주디였고, 뭐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라우트 러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덴버는 코틀랜드 서튼이라는 선수가 이제 넘버원 리시버로 이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좀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리시버가 한 명 정도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덴버 자체적으로는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이 제리 주디를 가장 넘버원 리시버로 좀 평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트레이드 픽업 없이도 자신의 순번까지 이 제리 주디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바로 제리 주디를 빠르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덴버의 그 공격진을 보면 코틀랜드 서튼, 제리 주디, 그다음에 타이트엔드의 노아 펜트, 그다음에 이제 러닝백의 필립 린지와 멜빈 고든까지 뭐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을 갖추게 됐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코틀랜드 서튼의 짝으로 이제 뛰게 되는 이 제리 주디 선수인데요. 정말 이 완벽한 이 파트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틀랜드 서튼 선수가 워낙에 이제 피지컬한 그런 리시버고, 거기다가 이제 주리 선수는 이제 빠른 스피드와 함께 라우트를 굉장히 잘 탄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를 좀 더 이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합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이제 스킬 플레이의 구색이 갖춰진 만큼 드루락 선수 역시도 올 시즌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 차로서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스킬 플레이어들과 함께 이 패트릭 마홈스에게 좀 도전장을 던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덴버 브론코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제리 주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라우트 러닝이 뛰어나면서 이제 프로 레디한 리시버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사실 이 선수의 그 드랍이 좀 잦다, 이런 좀 단점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또 그 저희가 드랍하면 또 넬슨 아골로 선수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렇죠. 기름손. 네. 뭐 이 제리 주디 선수도 좀 이런 단점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리 주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가 16번째로 뽑은 AJ 터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클램슨의 코너백인데요. 펠컨스 역시도 이 뭐 제프 오쿠다나 이제 CJ 핸더슨 선수를 노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업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제 16번으로 AJ 터렐을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드래프트에 임하는 뭐 두 가지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가장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뽑는 게 하나가 있고 그 포지션과 상관없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를 뽑는다. 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애틀랜타는 팀의 니즈에 맞는 선수를 뭐 선택한다 이런 기조로 이 AJ 터렐 선수를 뭐 선택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코너백 포지션에서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를 좀 평가를 해보자면 제프 오크다와 CJ 핸더슨은 명백하게 원투에 이제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넘버 3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의견이 엇갈린다는 뜻은 누구 하나 뭐 확실한 능력을 가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애틀랜타가 전체 16번째 픽을 가지고 픽 다운을 하지도 않고 AJ 터렐을 뽑았다는 거는 사실 좀 현지 전문가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그런 픽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선수가 어쨌든 뭐 스피드를 갖춘 코너백이고 좋은 플레이를 때때로 보여주긴 하지만 16번에 뽑히기에는 이 너무 사치스러운 픽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 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애틀랜타는 사실 패스러쉬 부분에서도 좀 지금 보강의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네. 차라리 엣지 러셔를 한번 뭐 고려해보는 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애틀랜타 팰컨스가 AJ 터렐 선수를 뽑긴 했는데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근데 저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뷔 전의 평가는 진짜 그냥 평가일 뿐입니다. 네, 시즌에 들어가서 이 AJ 터렐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이제 애틀랜타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바로 자신의 고향팀에서 뛰게 됐으니까 이런 점들이 그 AJ 터렐에게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J 터렐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